네, 김경래의 최강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영원한 현역 박지원 전 의원과 함께하는 고품격 본격 정치 토크, 박지원의 정치의 품격. 오늘도 박지원 전 의원 나와 계시지 않고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예, 저희들이 급하게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글쎄요, 전화로 가다가 들어왔습니다. 예, 상황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예. 자, 북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거는 네. 사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 발표했는데 담화의 톤이 굉장히 세요. 무슨 망나니 짓이라든지 남북 군사합의 파기까지 거론을 하고요. 이게 제일 궁금한 부분이에요. 이게 삐라 살포는 좋든 나쁘든 간에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왜 갑자기 이걸 들고 나왔을까? 이게 궁금합니다. 글쎄요, 일단 김여정 예. 제1부부장이 이 남측 접촉 공간을 적폐하라는 이 지시를,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사용하는 그 지시란 말을 쓴 걸 보면은 네. 완전히 지도자급 반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네. 어떻게 됐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폐쇄하라. 네. 그리고 또 사실 달나라 타령을 하고 있다. 네. 무지무능을 극치다 등 이 아주 굉장히 극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성명의 톤 자체는요, 담화. 그렇죠. 예. 특히 우리 대통령을 향해서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물론 대북 전단 삐라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코로나 방역에 북한으로서는 최대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북한은 이런 전염병 감염 시스템이나 의료 시스템이 취약하기 때문에 맨 먼저 국경을 봉쇄하고 인민들의 이동을 중단시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탐문한 바에 의하면은 지금 현재 중국 단둥 등에서 들어가는 이 아주 화물도 제한돼 있거든요. 네. 이러한 물품들이 들어가면은 그것 자체도 방역을 철저히 해가지고 이제 북한에 배포를 하는데 지금은 혹시라도 네. 우리가 보낸 삐라에 이 방역 문제가 더 민감하기 때문에 네. 이러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라고 100%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정치적인 의도가 그렇죠. 좀 깔리지 않았을까요? 예. 물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노동신문을 통해서 네.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북한 자체 내의 인민 통치, 정치적 목적이 있고 또 사실 요지부동하지 않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이며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는 것은 성동격서죠. 예. 결국 미국을 움직이달라 이런 다각적인 메시지가 다용도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로서는 통일부에서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준수하겠다 하는 정도의 대응은 바람직하고 사실 삐라는 백해무익합니다. 네. 제가 정부에 있을 때도 보면은 대개 가서 휴전선에 걸려요. 예. 임기 안에 다 걸려요. 잘 넘어가지도 못한다. 네, 예. 넘어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됐든 우리가 군사 합의를 했으면은 준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물론 탈북인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은 네. 국익을 위해서 하지 않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해무익합니다. 근데 지금 박지원 의원님도 이 대북전단 이 살포 방지법을 제정을 촉구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해야죠. 예. 왜냐하면 네. 이 접경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게 이 청와대에서도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 대북전단 살포 중단 법률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 근데 이게 오래전부터 검토를 하고 있는데 네. 오비락으로 이번에 그렇게 북한이 이 공격을 하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급조됐다. 해가지고 김여정 하명법이다. 예. 네, 이건 좀 오해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예컨대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북한에서 한마디 한다고 우리 정부가 이렇게 강경 대응을 하는 거는 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뭐가 강경 대응입니까? 아니 뭐가 강경 대응이에요? 우리가 총을 쏩니까? 우리가 삐라를 보냅니까? 네. 이거 하지 말자고 하는 법안을 오래전부터 추진해 왔고 네. 또 사실 그 강원도 경기도 접경 지역분들은 삐라 살포를 못하게 네. 주민들 스스로가 보초를 섰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뭐가 강경 대응이죠? 강경 대응 자체도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법안은 빨리 마련해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죠?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오래전부터 추진해왔다. 네. 예. 그런데 지금 약간 이번 상황에서 의외라고 할까요? 좀 보기 드문 모습은 김여정 노동당 일부 부부장 얘기가 마치 뭐 김정은 위원장 얘기처럼 이렇게 굉장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북한에서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적폐적 지시 이런 지시라는 말은 김정은 위원장 최고 지도자만 쓰는 용어인데 김여정 제1부부장이 이렇게 쓴 것은 거의 지도자급 반열로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 저는 굉장히 중시하는 게요. 남측 접촉 공간을 적폐적 운운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남측과 대화를 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암시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부차적 이득도 돼요. 사실 지금까지는 대남 접촉 창구가 통전부나 또는 군부에서 했는데 이제 완전히 제2인자인 김여정 제1부부장이 전담하겠다라고 하는 암시인데요. 그랬을 때 우리 정부에서는 김여정 제1부부장과 접촉해서 대화를 틀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히려 김여정과 이 통로를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번 일은 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국회 얘기 좀 넘어갈게요. 좀 전에 저희들이 미래통합당하고 더불어민주당 쪽 대변인들 연결을 해봤는데 이 원구성 협상이 합의점을 못 찾는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상황은 그럼 강행을 하게 될까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이건 돗자리 오늘 하나 깔아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문제는 법사위원장인데요. 예결위원장은 민주당이 통합당으로 양보한 것처럼 보여요. 예결위는요? 그리고 11대 7로 이제 상임위원장을 분배한다. 이런 것까지는 됐는데 법사위원장은 또 통합당에서 절대 양보 못한다. 다른 걸 다 가져가더라도 법사위원장은 지키겠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의장단 선출도 의장 부의장 지금 통합당 부의장은 선출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강행을 했는데 오늘 표결 처리하는 것은 좀 민주당도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더 명분을 쌓고 또 박병석 의장이 오늘 12시까지 명단을 내라. 그러면 내가 결정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루 이틀 표결이 연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민주당은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위해서 네. 법사위원장은 지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법사위원장은 지킬 것이다. 네. 그럼 지금 미래통합당 그거는 도저히 받을 수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국회가 파행이 되는 건가요? 물론 실질적으로 파행이 이제 상임위원회가 결정이 안 되면은 예. 파행 순이죠. 예. 그렇지만 국회는 개원은 된 거예요. 예. 의장이 계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하루 이틀 예. 더 대화를 한다는 그런 숨통을 터주지만은 네. 어떤 경우에도 한없이 끌려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도 예. 그걸 잘 계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일정한 반발을 무릅쓰고라도 법사위는 민주당이 가져갈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하루 이틀 연기가 될지언정.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추경안 이런 것들이 걸려 있잖아요. 그럼 야당이 협조 안 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지만은 네. 물론 이 추경안에 대해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까지 거부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네. 최소한 하루 이틀은 네. 민주당이 김태년 원내대표가 주호영 원내대표의 좀 당내 체면을 살려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당내 체면은 살려주겠지만은 법사위원장은 놓치지 않을 거다. 그건 절대 안 놓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아마 박지원 의원 말씀대로 돌아갈 것 같아요. 느낌은. 이제 며칠 며칠 지켜보고 다음 주에 결과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미래통합당 얘기 하나 더 하면요. 예. 기본소득 얘기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꺼냈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은 미래통합당에서도 복잡한 얘기고 사실은 이게 이제 낯선 얘기잖아요.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쪽 여당 쪽 입장에서는 이미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들 이재명, 박원순, 김경수 이런 지자체장들이 얘기를 해왔었는데 약간 결들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되고 여러 가지 논쟁까지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기본소득이라는 화두에 대해서는? 굉장히 김종인 위원장이 제가 예측한 대로 메시지를 많이 던지고 지금 보수인 통합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진보적인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정의당이나 민주당에서 던질 화두를 던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소득도 완전히 김종인 위원장의 페이스가 성공했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은 정강정책에도 통합당의 정강정책에도 노동자의 권리 등을 명기시킴으로써 좌클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보수 세력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기본소득에 대한 화두는 일단 던졌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면서도 김종인 위원장이 그 다음 날은 재정 문제로 한 발 뺐어요. 청년 수당이나 노인 수당을 이제 역점을 두었는데 저는 재정적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계속 이러한 화두는 던져지면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정부가 받아들이려는가 이런 걸로 이슈가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결정한다기보다는 그 이슈를 끌고 갈 것이다. 그렇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근데 이제 끌고 가는 건 끌고 가는 건데 이
당내,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내부의 반발, 지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진정한, 뭐 어떤 표현으로 쓰셨는지 이제 이해는 될 것 같은데, 진정한 보수주의자들은 아마 반발을 할 것이다. 지금 예컨대 진정한보다는 골수 보수론자들은 예. 골수 보수들. 근데 예컨대 이제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 굉장히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당내에서 과연 이런 사람들 설득을 하고 이런 세력들을 설득을 하고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김종인 위원장의 실험이 어떻게 예측하세요? 이게 이제 궁금한 부분이에요. 설득하려고도 하겠지만은 이미 보수 언론에서는 상당히 비판적 시각으로 김종인 위원장을 보도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 걸 보면은 저는 박성민 컨설턴트, 정치 컨설턴트의 글을 보더라도 상당히 어려움 쪽으로 갈 것이다. 저는 일찍부터 어려움으로 간다. 이게 진영 논리가 아니라 이 보수와 진보의 이념은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런데 이 보수당에서 자꾸 좌클릭을 하면은 거기에 지지 세력들도 가만히 있겠느냐. 일단은 숨죽이는 것 같지만은 중도 쪽으로 옮기는 것도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아무튼 무슨 사단이 날 것 같아요. 사단이 날 것 같다. 근데 김종인 위원장 그 어렵다는 거를 본인도 알 거 아닙니까? 정치 경력이 굉장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던지고 조금 빠지고 이런 작전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길은 왜 가려고 하는 걸까요? 김종인 위원장은? 원래 이념이 그렇잖아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좌우 진보 보수를 자유스럽게 넘나들면서 보수에 가서는 진보 정책을, 진보에 가서는 보수 정책을 천재적으로 잘 사용한다고요. 근데 지금 그러나 내부 반발로 그것이 오래 가겠느냐 이런 생각도 같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좀 반대쪽에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종인 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김종인과 대척점에서 뭐 결집을 노리는 것 같은데 이건 또 잘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럼 지금 홍준표 의원으로서는 그 길밖에 갈 수 없고 그래요? 저는 유승민 이러한 분들도 전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좌클릭 정책을 결코 환영하지 않고 곧 반대의 대열에 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은 또 성격이 자기를 반대하고 싫으면 나 싫다 하고 나가버리는 것도 많거든요.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3, 4개월이 고비다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 얘기 간단하게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그 민주당 그 전당대회에 이낙연 의원이 출마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김부겸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당대표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대선을 위해서 당대표를 중간에 그만두는 것이 과연 맞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이낙연 의원으로서는 지금 1년 넘게 국민 지지가 가장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권을 갖지 않으면은 당내 지지 세력을 구축하는데 문제가 있다 해서 저는 출마하는 것은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의원하고 김부겸 전 의원이 출마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아니 글쎄요. 그러나 그 대권을 꿈꾸지 않고 오직 당권을 가져서 튼실히해서 정권 교체를 주장하는 홍영표 의원식 이 두 분들의 의견도 맞는 얘기죠. 그렇지만은 문제는 이 대권의 모든 것을 포커스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김부겸 이런 분들도 출사표를 던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지금 선언한 대로 진행이 될 것이다. 반발은 좀 있어도. 어떻게 됐든 이낙연 의원이 지지도를 1년 이상 가지고 가지만은 꽃길 타고 꽃가마 타고 대권에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나 당원들은 검증하기 때문에 네. 바람직한 당내 토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의 품격 박지원 전 의원이었습니다.